안녕하세요. 송아람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보고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에 배웠던 원소 기호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화학식, 크게 화학식이라고 하는데요. 분자는 식으로 표현하면 분자식이 되겠고요. 이온을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온식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표현에 대해서 교과서에 나오는 예시나 또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들의 분자나 이온을 식으로 표현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먼저 원소 기호입니다. 여러분들 하이브리드 찬양 많이 봤죠? 수소, 하이드로젠 해서 H라고 표현을 하고요. 금방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소는 O라고 표현을 합니다. 헬륨은 H2, He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헬륨, 알루미늄은 앞에 AL을 따서 AL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마그네슘은 Mg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리튬 배터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핸드폰에 들어있는 리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 과자 봉지 안에는 충전재가 들어있는 질소 기체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색깔이 누리끼리한 이런 누런색은 황, sulfur 해서 황입니다. 자, 이 락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표백제의 성분은 바로 염소 기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만지고 있는 이것은 철입니다. Fe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여러분들 게임에서 많이 봤죠? 네, 구리, CU. 네, CU 편의점으로 생각을 많이 해서 외우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붉은색을 띠고 있는 금속이다. 자, 이것도 게임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뭘까요? 그렇죠. 실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표현할 때에는 AG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골드, 금도 똑같이 AU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요것은 백금, 플래티넘 많이 들어봤죠? PT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샤프심에 쓰이는 것, 그 흑연도 또한 탄소입니다. 네, 반도체에 많이 사용하는 것, 납땜할 때 사용하는 거죠. 납PB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나트륨, NA라고 표현을 합니다. 염화 나트륨이 소금의 주 성분이지 나트륨은 소금의 주 성분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칼륨이 풍부한 식품들이 있는데요. 칼륨은 K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치약 속에 많이 들어있는 불소, 우리 불소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플루오린 F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뼈 속에 골밀도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 CA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포비돈, 요오드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는 요오드라고 읽기도 했는데 이제는 아이오딘이라고 표기를 하고요. I라고 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화학식으로 물질을 나타낼 건데 분자의 수, 그리고 그 화학식 안에는 원자의 종류, 또한 그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수까지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질을 화학식을 통해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H2O라는 우리가 물 분자가 있는데요. 물 분자는 이쪽에서 표현을 해볼게요. 물 분자는 H2O라고 표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H2O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물은 H2란 산소 원자 하나, 수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앞에 3이라는 숫자가 크게 붙어 있는데요. 이 3이라는 큰 숫자는 개수라고 하고 분자의 총 개수를 의미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물이라는 이 물 분자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그렇죠. 3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림으로 통해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3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개가 있으면 수소만 3배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산소도 똑같이 3배로 늘어나게 된다. 자, 쉽게 얘기해서 이 전체에 있는 원자의 개수를 만약에 묻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학에서 이런 거 배웠죠? 네, 이렇게 3을 앞에도 곱하고 뒤에도 곱하는 것.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앞에도 곱하고 뒤에도 곱하게 된다면 수소 원자의 개수 이때 수소 원자의 개수는 총 몇 개일까요? 그렇죠. 6개가 되게 됩니다. 왜? 3 곱하기 2니까. 그럼 산소 원자의 개수는 총 몇 개일까요? 산소 원자의 개수는 네, 3개가 되겠습니다. 왜? 3 곱하기 1이라는 숫자가 숨어 있다고 했어요. 여기 위에 지금 보면 분자 1개에 있는 각 원자의 수인데 1은 생략한다 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여기 1이라는 숫자가 생략되어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와 같이 네, 화학식 잘 표현해 줄 수 있겠죠. 또한 그 화학식 안에 어떤 분자들이 그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종류는 무엇인지, 그 원자의 종류에 또한 그 개수까지도, 그리고 이 분자는 총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온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은요, 원소 기호의 오른쪽 위에 표시를 하는 것은 바로 이온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이쪽 아래에 있는 분자 3개를 한번 볼까요? 산소 분자, 산소 기체죠. 물 분자, 메테인입니다. 오른쪽 위에 표시하는 것과 오른쪽 아래에 표시하는 차이가 뭘까요? 네, 아까 바로 이전 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은 그 분자의 한 개에 들어있는 각 원자의 수이다. 그 분자를 이루고 있는 각 원자의 수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넘어가서 이온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온은요, 각각이 이 이온이 가진 전하량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오른쪽 위에 표시하는 것이다. 자, 칼슘은요, 2가 플러스 이온이고요. 나트륨은요, 1가 양이온이고요. 그리고 염소는 1가 음이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른쪽 위와 오른쪽 아래에 표시하는 것이 의미가 다르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두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표적인 분자들 그리고 이온들로 이루어진 이온 결합 분자들까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산소 기체는 O2라고 표기를 하고요. 물이죠. 물은 H2O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물 분자가 2개 있으니까 2개의 물 분자의 개수가 늘어난 거니까요. 분자 1개가 총 더해서 2개니까 물 분자가 2개라는 것은 앞에 표기한다. 뒤에 이렇게 표기하면 전혀 다른 물질이 되게 됩니다. 이 물질은 과산화수소라는 전혀 다른 물질이 표기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매연으로 우리 온실기체 중에 하나죠. 바로 이산화탄소는 CO2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산화탄소와 이것은 냄새나는 암모니아 NH3라고 표현을 하죠. 자, 메탄가스, 메테인이라고 옛날에는 메탄이라고도 읽었는데요. 메테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CH4 이렇게 적습니다. 일산화탄소 많이 들어봤죠? 일산화탄소는 CO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이 화학식을 표현할 때 일산화탄소를 써보세요. 할 때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일산화탄소일까요? 네, 아닙니다. 이것은요, 바로 코발트라는
코발트라는 어떤 원자의 표기입니다. 코발트라는 원자를 화학식으로 표현하면 CO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코발트는 이 자체가 코발트인 거예요. 그런데 일산화탄소는 탄소 하나와 산소 하나가 만나서 결합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화합물이에요. 자, 여기 큰 검정색이 탄소고요. 빨간색이 산소를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두 개가 만나서 일산화탄소가 된 건데 일산화탄소를 이렇게 표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화학식을 표기할 때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존은 O3, 산소가 3개가 결합해서 하나의 분자를 이룬 거죠. 자, 그리고 소금의 주성분인 염화 나트륨은 NaCl이라고 표기를 하게 됩니다. NaCl. 자, 구리는 Cu. 네, 탄산칼슘. 우리 탄산칼슘 많이 앞으로 교과서에서 많이 나올 건데요. 우리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탄산이온은 이가 양이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작년에 배운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탄산칼슘은요, 칼슘 양이온과 탄산 음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탄산이온이 칼슘 이온과 만나서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를 이루어야 해요.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럼 전기적으로 중성이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에 치우쳐져야 될까요? 네, 그렇지 않죠.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전하량이 바로 0이 돼야 해요. 그럼 이 플러스랑 탄산이온 몇 가짜리 음이온이 만나야 0이 될까요? 그렇죠. 탄산이온은 그래서 마이너스 2가짜리 양이온입니다. 음이온입니다. 네, 마이너스 2가 음이온이다 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넘어갈게요. 탄산수소 나트륨, 우리 베이킹소다의 주성분인데요. 여러분들 빵 만들 때 베이킹소다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 주성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배웠던 것처럼 한 번 더 해볼게요. 이 탄산수소 나트륨은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일 것이에요.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라는 것은 전하량이 플러스나 마이너스에 치우치지 않고 전하량이 0이라는 값을 가질 겁니다. 그럼 이 전하량이 0이라는 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탄산이온이 아까 2가 마이너스라고 했습니다. 나트륨 이온은 우리 앞에서 많이 했는데요. 플러스 1가짜리 양이온이에요. 그러면 이 수소 이온은 1가짜리 양이온임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해봅시다. 탄산 나트륨인데요. 자, 탄산 이온은 아까 CO3e-라고 표현을 했고요. 나트륨 이온은 Na 플러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숫자를 한번 볼게요.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거 더하면 얼마죠? 네,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럼 이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일까요? 네, 아니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바로 나트륨 양이온, 이 1가짜리 양이온이 몇 개 필요한 거예요? 네, 2개가 필요한 겁니다. 나트륨 1가짜리 양이온이 2개가 만나고, 그리고 탄산이온, 잘못 썼네요, 선생님이. E-라고 써야 합니다. E- 잘못 적혀 있어요. E-가 만나서 탄산 나트륨이라는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인 이온 결합 화합물이 만들어진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산 나트륨이 나왔다. 화학식으로 표현해라 라고 하면 Na2CO3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염화 칼슘도 앞에 거와 비슷한데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염화 이온은 Cl-, 칼슘 양이온은 Ca2+. 자, 이거 2개 더하면 지금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인가요? 네, 아니에요. 자, 2+짜리와 마이너스 1짜리가 만났기 때문에 이 염화 이온이 몇 개 필요할까요? 2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표현하면 Cl-가 이렇게 2개,
CaE 플러스 칼슘 양이온이 하나가 만나서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 곧 전하량이 0인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은 우리가 CaCl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CaCl2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렇게 화학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다 기억하나요? 네,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있다면 지금 중학교 3학년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 가서도 충분히 쉽게 과학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수고했어요. 안녕!